2020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죠.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을 진상 손님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13일 반일운동을 기반에 둔 한국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성스러운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할 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일궜다는 점도 뜻깊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전염병 아래 치른 올림픽이었지만 일본은 세계인을 따뜻한 환대로 맞이했다. 일본을 방문한 여러 나라 선수단은 일본에 감사를 표했다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은 도쿄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해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다며 한국은 시작부터 이를 만들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선수촌의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한국은 자신들을 임진왜란과 관련된 민감한 소재를 끌어들인 뒤 순수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정작 우길기에 대해선 크게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 극우단체가 지난달 19일 한국 대표팀 선수촌 앞에 우길기를 들고 시위한 것이나 일본 여자 골프의 우길기 형상화 유니폼 등에 관해선 기사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JB 프레스는 이어 한국은 군함도와 관련해서 지속해서 항의하며 불합리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어이없는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태평양전쟁 일본 패전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기시방위상이 도쿄 지오다구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죠. 현직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우익적 성향과 발언으로 유명했던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의 지난 2016년 12월 참배 이후 5년 만인데요. 기시 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동생이지만 외가의 양자로 입적의 성이 다르죠. 지난해 8월 13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당시는 강요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기자단에 이전 태평양전쟁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존중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애도를 바쳤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부전의 맹세,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직 방위상이 참배하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반발이 예상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나라마다 각자 전쟁의 영역에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시 방위상에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죠. 일본에서 종전일이라 부르는 8월 15일에 이틀 앞서 참배를 한 이유에 대해 기시 방위상과 니시무라 경제재생상 모두 조용한 환경에서 참배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죠.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기시노부 방위상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는데요. 이에 쿠마가이 공사는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죠. 한편 영상이 제작되는 14일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의 하루 전날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최초로 공개 증언한 30주년이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14일 때만 타이베이에서도 열렸습니다. 여성인권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인 할머니의 집 평화와 여성인권관의 새보금자리에서 기념 공연이 먼저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시공을 뛰어넘는 아픔, 잊혀지지 않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하루속히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판인 민진당 입법위원, 유메이니 전 입법위원, 지후리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인권단체 및 기구의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잉추 기금회 집행장은 대만에서 위안부 할머니라고 스스로 밝힌 59명 중 90대 할머니 한 분만이 생존해 계시기에 일본이 정식으로 조속히 사과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기금회는 기념관의 소장자료로 위안부 미니 전시 교구함 100세트를 제작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대만 위안부 할머니 13분의 이야기를 다룬 1998년 작품인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비밀을
대만 공공TV와 라인TV 등에서 연말까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금에는 위안부 사건을 대만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정해 교재와 서적에 수록할 것과 위안부 문제를 인권과 젠더 폭력의 의제로 중고교 및 지역사회에 홍보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죠. 다음으로 미국 정치권이 한국을 위해서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코로나 백신 수급 차질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을 위해 힘을 보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의원인 김민선 한인임인사 박물관장에 따르면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등 여야 연방 하원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죠.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미국의 얀센 백신 100만 회분 제공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국의 확진자 증가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등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제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죠. 의원들이 요구하는 백신 대여는 남는 백신을 먼저 빌려온 다음 나중에 이를 갚는다는 백신 스와프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백신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도 동시에 발송된 이 서한에는 멀로니 위원장과 톰 스워지, 그레이스 맹 등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모여 함께했는데요. 또한 앤디 김과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링랜드 등 한국계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멀로니 위원장과 스워지 의원 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도 백악관에 한국에 대한 신속한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얀센 백신 지원을 성사시키는 데 힘이 되었죠. 이들은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로 한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김 관장의 연락을 받은 뒤 백악관에 2차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서한을 보냈던 지난 5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14명의 의원의 연서 형식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관장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미국 정치권의 상황을 알렸고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설득했다며 의원들이 요청한 대로 백신이 한국에 대여돼 한미동맹이 더욱 확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